우리가 보통 암호화폐의 미제, 허브 이런 거 얘기하면 두바이나 스위스 같은 곳을 떠올리잖아요. 근데요,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아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이에요. 시장 전체를 완전히 뒤흔들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가 거기서 시작됐거든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음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 어디가 될 것 같으세요? 이 질문에 베트남이라고 딱 떠올리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데이터들은요, 바로 그 예상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동남아시아의 강자를 새로운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베트남 정부가 그동안 회색제도에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이건 그냥 법 하나 만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시아, 아니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니 근데 정부가 왜 갑자기 움직였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시장이 커져버린 거죠. 대체 그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정부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숫자들을 한번 보시죠. 먼저 사용자 수예요. 2020년이 되면 2170만 명.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트남 인구 5명 중에 1명은 암호화폐를 쓴다는 얘기예요. 이건 유행 수준을 넘어서서 이미 국민적인 금융활동이 됐다는 뜻이죠. 사용자 수도 놀라운데 돈의 규모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연간 거래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300조 원이 넘어요. 300조. 이건 베트남 1년 국가 예산이랑 맞먹는 진짜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8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 정부 통제 밖에서 그냥 막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순위 한번 보세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3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베트남이 그냥 사용자 수만 많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암호화폐를 얼마나 활발하게 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에서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시장을 길들이기 위해서 베트남 정부는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계획을 보니까요, 아주 체계적인 3단계로 짜여 있더라고요. 베트남 정부의 전략은 크게 속도 조절이랑 통세 강화 이 두 가지에 맞춰져 있어요. 1단계로 일단 5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하면서 시장에 줄 충격을 좀 줄이고요. 2단계로 세금을 걷어서 국가 수입으로 만들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아예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 이런 큰 그림인 거죠. 여러 정책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세금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세율이 0.1%라는 게 아니고요. 주식이랑 똑같이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떤 신호냐면 암호화폐는 더 이상 투기가 아니라 주식과 동등한 자산이다 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올해 초에 신청이 시작됐고요. 빠르면 몇 달 안에 베트남 최초의 합법 거래소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2030년까지 5년 동안 테스트를 쫙 거쳐서 제도를 완전히 정착시키겠다는 그런 로드맵입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계획에 그림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내세운 이 규제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혁신의 싹을 잘라버릴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라이센스 따기 위한 줬돈을 한번 보세요. 최소 자본금만 5천억 원이 넘어요. 여기에 까다로운 지분 구조, 전문 인력, 최고 등급 보안까지 이건 사실상 거대 자본 아니면 아예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노골적인 메시지나 다름없죠. 근데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빗장을 걸러 잠그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이런 어두운 현실 때문이죠. 작년에만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불법 자금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오갔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혁신도 좋지만 일단 이런 범죄의 온상부터 뿌리 뽑는 게 최우선 과제인 셈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경쟁에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베트남 최초라는 이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한 거인들의 전쟁이 이미 물밑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숫자 5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이 허가증을 손에 쥘 수 있는 기업이 단 5곳 정도일 거라고 해요. 이 황금 티켓을 잡기 위해서 베트남의 모든 대기업들이 말 그대로 사활을 걸고 경쟁에 뛰어든 거죠.
경쟁자들 면면을 보면 그야말로 삼국지가 따로 없습니다. 태콤뱅크 같은 전통 금융의 거인들, HVA 그룹 같은 기술 전문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업비트랑 손잡고 시장에 뛰어든 MB은행까지 자본과 기술, 그리고 국적을 넘나드는 거대한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베트남의 이 선택이 과연 미래의 금융허브로 가는 튼튼한 디딤돌이 될까요? 아니면 혁신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족쇄가 될까요? 이 거대한 실험의 결과에 따라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 그 답이 이제 곧 드러나겠죠.